선조들에게 용은 어떤 의미였길래 많은 작품에 용이 사용되었을까요? 용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절대적으로 권위를 상징하거나 사악한 기운에서 이기기 위한 벽사의 개념, 신령스러운 어떤 용의 이미지나 모티프들이 불교적인 어떤 다양한 장엄구나 이런 것들을 차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참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최고 권위의 어떤 건물을 장식하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그림, 권위를 가진 인물이 입었던 옷,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생활의 어떤 이 용의 모티브가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용의 모티브들이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그 생활이나 정신을 어떤 상징했던 어떤 수호의 동물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일반 미술뿐만 아니라 불교 미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죠. 금동 용두 토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이 토수는 실제로 어떤 감상의 미술 작품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에 사용된 부재입니다. 즉 처마 끝에 어떤 나무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나무 끝을 이런 금동으로 된 기물로 볼무처럼 끼워서 마감을 했는데 외풍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썩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기능적인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그 표면은 재앙을 피해보자는 염원을 담아서 수호의 상징이 가장 큰 용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어떤 용두 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동 용두 토수는 어떤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졌나요? 제작 기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조와 단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을 한 이 기형에 장식을 하는 장식 기법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작 기법은 주조로 만들었느냐 단조로 만들었느냐로 구분하시고 장식 기법은 이 주조와 단조로 만든 기형에 어떤 장식을 했느냐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용두 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조로 했겠죠. 청동으로 주물을 뜬 다음에 그 표면을 끌이나 칼로 아름다운 용의 표현을 새겨냈을 것이죠. 제작 기법은 주조이고 장식 기법은 선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장식 기법으로 유명하고 이번에 출품된 작품으로는 금제 누금으로 만든 귀걸이, 금제 귀걸이가 있는데 이제 금알갱이 장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식 기법이 다채롭게 발전한 민족도 우리 민족 말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어떻게 찬사를 보내는 것도 바로 이 장식 기법의 다양성과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큐레이터가 발견할 수 있는 현대의 금동 용두 토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바람이나 바람에 대해서는 결국 이러한 토수들이 현대 문명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발견이 되고 그걸로 건물이 지어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토수가 갖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은 현대에 와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이 현대의 용두 토수라고 물으신다면 새로운 재료들 그리고 다양하게 이 건물을 장식하는 조명이라든지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다 뭉쳐서 하나의 어떤 현대인의 염원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금전 종료 후 작품들은 어디로 가나요? 작품을 철수해서 그런 안전한 환경의 수장고로 잘 보관이 되거나 때로는 이제 리움 미술관이나 다른 전시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어떤 작품들로 활용이 되거나 실제로 전시가 보통 보면은 고미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보존과 안전을 위해서 1년 내도록 전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전시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이 금속이나 도자기류들이 5에서 6개월 정도는 전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상태 조사라든지 보존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야금 전시에 보내주신 많은 호응과 높은 관심에 다시 한번 큐레이터로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